다음은 근거리 측정과 추천 배정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리 측정 방법입니다. 학생 개개인마다 주택 입구에서, 아파트인 경우에는 아파트동 출입구에서 중학교 정문 또는 후문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실거주지에서 도보 기준으로 가까운 순서대로 근거리를 측정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통행로 중 통행이 가능한 가까운 길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1 근거리에 한해서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 차이가 100m 미만인 경우 두 학교를 공동 근거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지망한 학교가 1근거리 학교가 됩니다. 거리 측정이 다 되면 이제는 순위를 부여해야 하겠죠? 근거리 순위 부여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이는 표는 3명의 학생에 대해 각 학생별로 6개의 중학교까지의 거리를 각각 측정한 것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김땡땡 학생의 경우 가장 가까운 1 근거리 학교는 C 중학교이고 그 다음으로 D, E 중학교 순이며, 박땡땡 학생은 D 중학교가 가장 가까운 1 근거리 학교이며 그 다음으로 B, E 중학교 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땡땡 학생은 B 중학교가 가장 가까운 1 근거리 학교이며 그 다음으로 A, D 중학교 순입니다. 여기에서 이땡땡 학생을 보면 1근거리 학교까지의 거리는 600m이고 2근거리 학교까지의 거리는 650m입니다. 이렇게 1근거리 학교까지의 거리와 2근거리 학교까지의 거리 차이가 100m 미만인 경우 A중과 B중을 공동 근거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땡땡 학생이 2근거리에 해당하는 A중학교를 먼저 선택하게 되면 2근거리인 A중학교가 1순위로 변경됩니다. 여기에서 3명의 학생이 모두 D중학교를 지원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학생 모두 D중학교까지의 물리적인 거리는 1000m로 동일하지만 박땡땡 학생이 가장 가까운 1 근거리 학교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가장 순위가 높게 되며, 이땡땡 학생의 경우 똑같은 거리의 D중을 선택했지만 더 가까운 A중과 B중을 선택하지 않고 세 번째로 가까운 학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순위는 3순위에 해당되고, 지원자 수가 정원을 초과하였다면 이땡땡 학생의 경우 박땡땡 학생보다 추첨 순위는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1 근거리 학교를 일지망했을 때 순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지원자 수와 학교 정원에 따른 배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지망 학교 지원자 수가 학교의 정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일지망 학교에 지원한 학생 모두 일지망 학교에 배정됩니다. 하지만 일지망 지원자 수가 학교의 정원보다 많을 때에는 근거리 우선순위에 따라 컴퓨터 추첨을 통해 배정이 됩니다. 이때 일지망에서 배정되지 못한 지원자는 다음 지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의 정원이 100명인 학교에 일지망으로 100명이 지원했다면 100명 모두 일지망 학교에 배정됩니다. 하지만 학교의 정원이 100명인 학교에 125명이 지원했다면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을 해야 하며, 이때에는 순위가 중요하게 됩니다. 지원한 125명의 학생을 보니 1순위 학생이 90명, 2순위 학생이 25명, 3순위 학생이 10명이네요. 그렇다면 근거리 우선순위 추천 배정에 따라 1순위에 해당하는 90명은 먼저 배정되며, 남아있는 자리인 10명을 2순위 25명에서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정되지 못한 2순위 15명은 다음 지망으로 넘어가게 되며, 3순위에 해당하는 10명의 학생은 추첨해보지도 못하고 다음 지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1지망에서 배정되지 못한 학생들은 2지망 학교로 넘어가게 되고, 2지망 학교에서는 1지망 지원자 배정 후 남은 정원만큼 근거리 순으로 추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1지망에서 정원이 다 채워진 학교를 2지망하게 되면 남은 정원이 없기 때문에 추첨해보지도 못하고 3지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2지망 학교는 1지망에서 경합이 되지 않을 것 같은 학교를 지원해 주셔야 배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역시 2지망 학교에서도 배정되지 못한 학생들은 3지망 학교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추천 배정됩니다. 각 학교의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끝지망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첨번호 부여 및 추첨 시작 번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학 담당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에서 대표 선생님께서 학교 번호 2자리를 공개 추첨합니다. 그리고 추첨된 학교 번호 2자리와 학생의 학급 번호 2자리, 출석 번호 2자리를 조합하여 학생들의 지원자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24년 1월 4일에
공개 추첨하는 시드 번호를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학생별 무작위 번호 4자리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학생별 무작위 번호 4자리와 학교 번호 2자리로 6자리의 학생 개인 고유 번호가 부여되며 각 지망 중학교별로 고유 번호 순서대로 정렬됩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총 지원자 수를 중학교 지망별 지원자 수로 나눈 나머지로 추첨 시작 번호를 구하고 컴퓨터로 추첨 배정합니다.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되는 방식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망 학교별로 학교 번호 2자리와 학생별 무작위 번호 4자리로 만들어진 개인 고유 번호 순으로 학생들을 정렬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 교육지원청 총 지원자 수를 중학교 지망별 지원자 수로 나눈 나머지로 추첨 시작 번호를 구합니다. 예시에는 나머지가 3이 되어 추첨 시작 번호가 3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10부터 20까지의 수 중에서 컴퓨터로 간격 번호를 추첨하는데 이번 예시는 간격 번호가 10이 나왔네요. 그렇다면 개인 고유 번호 순으로 정렬된 학생들 중 이 학교에 배정되는 학생은 처음 시작인 3번째 학생, 그리고 간격 번호 10을 적용하여 13번째 학생, 23번째 학생들이고 그 사이에 있는 학생들은 배정이 되지 못하겠죠. 이런 방법으로 학생들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부분은 서로 다른 학생이 1지망부터 끝지망까지 똑같이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추첨되기 때문에 어떤 학생은 배정되고 어떤 학생은 배정되지 않아 다음 지망으로 넘어갈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2024학년도 청주시 중학교 신입생 추천 배정 관련 설명을 마치며 청주교육지원청 담당자 전화번호를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